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저지 문제풀이 난이도 실버 5회 14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풀 문제는 11728번의 배열 합칙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 A와 B가 주어진다. 두 배열을 합친 다음 정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줄에는 배열 A의 크기 n, 배열 B의 크기 m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줄에는 배열 A의 내용이, 세 번째 줄에는 배열 B의 내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배열에 들어있는 수는 절대값 10의 9승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출력은 두 배열을 합친 후 정렬한 결과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을 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좀 긴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샘플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배열의 크기는 4, 두 번째 배열의 크기는 3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이 나오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정렬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문제를 문제가 굳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더 문제를 쉽게 해주는 게 이거예요.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이에요. A, B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네를 합칠 때 우리가 실제로 출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투포인터를 이용하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투포인터가 뭐냐? 포인터 말 그대로 두 개 쓰는 거죠. 여기 배열, 첫 번째 배열의 여기, 요 자리, 두 번째 배열의 요 자리를 봅니다. 자, 문제를 제가 한번 손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투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2, 3, 5, 9가 있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배열들은 다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이 무조건 작고 오른쪽이 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출력도 정렬해서 해야 됩니다. 다시 손으로 풀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배열이 1, 4, 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투포인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가장 왼쪽 자리부터 볼 겁니다. 얘네들의 가장 왼쪽 자리를 보고 얘네 둘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작은 애를 출력을 해줘요. 바로 출력을 해주고 출력을 해준 값이 얘죠. 더 작으니까. 그럼 얘 포인터, 이 포인터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랑 다시 얘랑 비교해줘요. 더 작은 애를 출력해주고 출력해준 애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얘랑 다시 비교를 하죠. 이런 식으로 투포인터가 탐색을 해가면서 출력을 해주면 바로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데이 14로 패키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가 11728번이니까 BOJ 11728번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요. 11로 만들어져 버렸을 때는 리팩터의 리메인에서 11728로 바꿔줍니다. 728 바꿔줬고요. 메인 함수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캐너로 받아도 될까요, 얘를? 배열의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스캐너로 하나하나 받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버퍼드리더를 사용하겠습니다. 버퍼드리더 br new 버퍼드리더 new inputStreamReader system.in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받아야겠죠. 근데 저는 사실 요게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일단은 받아 놓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int 얘는 integer.parseInt br.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br.readline에서 string 토커나이저로 바뀌었습니다. int m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string 토커나이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트링 토크나이저 st는 new 스트링 토크나이저 br.readline 해서 받았습니다. 리드라인 할 때는 exception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은 st.nextToken 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스트링 값이죠? 그럼 integer.parseInt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언을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선언을 제거하고 밑에서 선언해주면서 동시에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m도 똑같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A, B 두 개의 배열을 만들게요. int n 이렇게 만들고요. B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n으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얘를 만들어서 요걸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한 줄을 만들어서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스트링 토크나이저에서 has next로 해가지고 포문을 돌려도 되는, while문을 돌려도 되는데 저희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n 이렇게 그냥 포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i 값에 요거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갖다가 요 밑에다가 써주고 여기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B 여기 B가 아니죠? M이죠? 자, 여기까지 해놨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잘 입력을 받는지를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디버그로 돌려주시고요. 자,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셨을 때 여기 값들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받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뭐 이 배열이 끝까지 갔느냐 뭐 이런 거를 보고 할 수가 그런 거를 투포인터에서 마지막에 이제 끝 처리를 해주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거 고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나 만들게요. 인덱스 A는 처음에 0 그리고 인덱스 B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폼을 돌릴게요. for int i는 0 i는 인덱스 여기서 이제 여기 조건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A는 제가 요 A 배열에다가 여기 화살표 포인터를 이거 포인터라고 할게요. 그럼 투 포인터니까 포인터는 A의 포인터가 있고 B의 포인터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 조건식을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포인터 A가 돌긴 도는데 n을 넘을 순 없죠. 그쵸? 그리고 포인터 B가 m을 넘을 순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근데 요거를 아니면 while문으로 해도 되겠네요. while문으로 해볼까요? while문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while문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 조건이 뭐예요? 이 포인터가 A를 다루는 포인터가 A의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고 B를 가지는 포인터가 B의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다. 그거를 얘는 말해준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if 아까 제가 썼던 거 그대로 할 겁니다. 포인터 A가 A에 있는 포인터의 값이 B에 있는 값보다 크면 우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SR 출력. 여기서 바로 출력이 들어갑니다. 얘가 더 작은 값이죠? 그럼 얘를 출력해줍니다.
출력해준과 동시에 출력을 하고 나서 후이연산자로 후이연산 쓰면 안 되겠네요.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한 칸 오른쪽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 else 반대 상황이다. 이거 그대로 갔다가 A 값을 A 쪽에 배열 포인트를 출력해주고 A 쪽 투 포인트를 넘겨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러면 하다 보면은 한쪽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건이 이제 다 다르게 되는 거죠. 한쪽이 먼저 끝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얘가 만약에 n이라는 거는 A 배열은 모두 출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for int i는 포인터 B의 위치에서부터 i는 n보다 작고 i 풀풀을 해서 여기에서 얘를 출력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자, 여기 제가 주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 B 배열을 비교해서 작은 수 출력해 가기 이런 뜻이고 여기는 뭐예요? A 배열을 모두 출력되었을 때 B 배열 나머지 출력하기. 그쵸?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if 이번엔 B B가 M이라고 하면은 B 배열이 모두 출력했을 때 A 배열의 나머지 애들 출력하기. 여기는 N, A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짠 거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넣어보면 1, 2, 3, 4, 5, 6, 5, 7, 9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한 칸씩 띄워줘야 되는데 한 칸씩 띄우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출력할 때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투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한번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패키지 없애주고 클래스 메인으로만 바꾸시고 제출을 눌러보면 출력을 해서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시간 초과가 떴습니다. 이게 왜 시간 초과가 떴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로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시간 초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꽤 길죠. 근데 제가 이 출력 자체가 프린트F 출력이 약간 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력을 받았던 것처럼 빠르게 출력을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퍼드 라이터. 그래서 new 버퍼드 라이터, new output stream reader, output stream writer 해서 system.out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제가 출력을 했던 부분 있죠? 여기를 br.write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꾸고 그러면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여기도 바꾸고 또 있을까요? 출력했던 데가 보이지 않죠? 여기까지 해놓고 맨 제일 마지막에 여기 밑에 있네요. 하나 더. 여기도 바꿔주시고요. br.write로 그 다음에 자꾸 제가 BR 맞춰서 버퍼드 라이터의 라이트로 그 다음에 WR에 플러시를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빠르게 출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제가 잘 도는지 리팩토링 한 게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얘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초과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패키지 날려주시고 메인으로만 바꿀게요.
깔끔하게 여기까지 달리고 그 다음에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눌렀을 때 아까 시간 초과가 났었죠. 백데이터가 되게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리긴 해서 제가 살짝 영상을 멈췄거든요. 어쨌든 빠른 출력까지 빠르게 해보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인 최소 공배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소 공배수는 보시면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정수 b의 0보다 큰 정수인 n을 곱해 a를 만들 수 있다면 a는 b의 배수이다. 되게 수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두 수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 줄에 두 정수 a와 b가 공백으로 분리되어진다. 그래서 뭐 50%의 입력 중 a와 b는 10의 3승보다 작대요. 근데 다른 50%의 입력은 1000보다 크고 뭐 요종 10의 8승보다 작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힌트를 줬어요. 자바에서는 롱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롱을 사용하면 되고요. 출력은 그냥 제 생각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게 출력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그쵸?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죠. AB의 최소 공배수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수학적인 게 좀 필요해요.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하죠? A와 B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법은 우리가 학생 때 배웠죠. A와 B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요거 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 A랑 B를 곱하고 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그게 최소 공약수입니다.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수학적으로 약간 그냥 해보면 되는 건데 이거는 학생 때 수학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최소 공약수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말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호재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호재법은 뭐냐면 여기서 약간 리커시브를 사용하는데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 구할 때 A, B일 때 뭐 예를 들어서 항상 A가 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if A %B가 0이면 B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단계 내려가서 이번에는 B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갖다가 다시 이거를 수행하는 거. 이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서 코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호재법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그냥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건 결국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되고요. 한번 호재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솔직히. 외워두시고 최대 공약수 구해라 하면은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입력 2개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스캐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만들고요. 인트 인트를 하지 말라 했죠. 롱으로 했죠. A는 S, 넥스트 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트보다 롱이 더 안전하니까 이렇게 2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A 곱하기 B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H라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H보다는 최대 공약수를 뜻하는 GCD라고 하니까 GC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의 최대 공약수를 받아서 리턴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출력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는 요게 없으니까 요거를 만드는 거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 풀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쓰진 않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어 버렸네? 있어가지고 좀 그럼 GCD2라고 만들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복습, 그 전에 아마 달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리턴 롱을 해야겠죠? 리턴 롱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if A가, 자, 여기서 위에서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무조건 A가 크게 만들게요. A가 B보다 작으면, 여기서도 이제 간단한 공식이 나오죠. A가 B보다 작을 때 스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롱 템프 만들어서 하나 넣어주고, 그거 넣은 자리에 A 넣어주고, A 자리에 다시 템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항상 A가 크게 나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 값이 항상 크게 들어와요. 그럼 if A%B가 0이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리턴 B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A가 B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럴 때는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B가 들어가고 B 자리에 퍼센트한 나머지 값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리턴까지 해주면 재기함수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수학적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학생 때 하던 건데 우리가 이런 거죠. 얘를 이제 실제로 수학적으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64와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64를 24로 나눠봐요. 근데 0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24가 이쪽으로 다시 오고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 될까요? 48. 48은 70이니까 64 빼기 71을 하겠죠. 60 빼기 48을 하면 몇이 남죠, 여러분? 저도 헷갈리는데 6, 5, 16. 16이 남죠. 그럼 16이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했을 때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이번에 16이 이쪽으로 가고 요거에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8이죠. 이쪽으로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돼요? 0으로 나눠 떨어지죠. 16 나누기 8 하면은 16을 8로 나눠서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8이 최대 공약수다.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으로 배웠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요 내용을 그대로 코드화한 것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요걸 구했을 때. 그럼 64와 24의 최대 공배수는 뭐냐? 64 곱하기 24 나누기 8. 이거 수학적인 거죠? 요거 한번 그래서 해보면 다 구해진 거고 여기서 곱한 다음에 제가 곱하기라면 또 여기 나누기를 했죠. 나누기.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제일 컸던 예를 해서 정답이 나오면 거의 맞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런해서 틀렸네요. 왜 이게 틀릴 수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잘못 그러면 만들었겠죠? 일단은 이 값이 잘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롱 디버깅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디버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쳤을 때 A가 121이 나오죠.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디버그를 다시 한번 해보고
얘네들을 갖다가 썼다고 하면 들어가서 199 뭔가 잘못됐네요. A B가 0이면은 return B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더 큰 수로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거꾸로 했네요. 여기를 거꾸로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 해보면. 얘는 아마 최대 공약수가 1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딱 봐도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해볼까요? 혹시 맞는 거 있나? 뭐, 예를 들어서, 15와 5의 최대 공약수는 15다. 잘 맞죠? 그 다음에 뭐, 15와 3을 최대 공약, 3, 5, 15니까 21. 21의 최대 공약수는 105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한번 제가, 이거 그래도 변수명 너무 나쁘게 쓰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그러면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거꾸로 했어요, 아까. 이거 A% B로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이 호재법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리는 알고 외워두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거의 코딩 테스트 하게 되면은 호재법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뭐 배웠죠, 여러분? 투포인터 그리고 호재법 배웠습니다. 요 두 가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근데 이 호재법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재기함수죠. 이런 것도 좀 배웠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가시면은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